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대박집이구나 했는데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이제 알겠네요. 장사 잘 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 매장 근처에 항상 웨이팅하던 음식점 두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한 곳은 철거 중이었고 다른 한 곳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되는 두 곳이 왜 문을 닫았을까? 혹시 매출이 갑자기 많이 떨어진 걸까? 혹은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잘 되는 음식점들이 왜 갑자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대박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에게는 힘든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먼저서 방법을 보고 오세요. 잘 되는 음식점이 망하는 6가지의 이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사장님의 과로와 번아웃입니다. 세 번째, 임대료 및 건물주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 상권의 변화이고요. 다섯 번째, 홍보, 마케팅의 부재, 그리고 여섯 번째, 운영, 직원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손익구조가 무너진 경우인데요. 분명히 매출은 높은데 통장에 남는 돈은 없는 거죠. 이 경우 인건비, 재료가, 플랫폼 수수료비, 배달 대행료 등 다양한 비용들은 오르는데 매출은 고만고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손익이 정말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가격 조금 올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 3년 정도 전에 김가루 1kg를 12,500원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500원입니다. 제가 한 달에 50봉 정도 쓰거든요. 분명히 저렴한 제품이나 싸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맛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못 바꾸겠거든요. 비용으로만 따져도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인건비 25%, 재료값 35%, 월세 5%, 수도광열비 3%, 세금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카드수수료 7%, 기타 잡비 3%, 마케팅비 3% 이렇게 잡아서 마진을 19% 정도로 맞췄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비용들이 오르고 매출이 20%만 빠져도 직원보다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키운 직원, 일 잘하고 있는 알바들을 해고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장님의 과로와 번아웃입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1.5인분에서 2.5인분, 3인분까지 그 몫을 내고 있는데요. 이 열정을 직원들에게 그대로 요구하면 직원들을 버텨내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사장님의 시간으로 또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면 부족, 개인 시간 없음, 가족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시냐고요? 제가 창업하고 3년 반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었거든요. 응급실에 3번이나 경련으로 실려갔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임대료 및 건물주 리스크인데요. 저희 그 본점은 감사하게도 건물주 사장님께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또 월세도 주변 사건에 비해 정말 저렴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지점은 전혀 달렸는데요. 처음 계약을 물론 2년이 아니라 3년을 요구해서 3년으로 하긴 했지만 그 3년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 임대료 인상을 20%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이 5%인데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관리비를 올리겠다 혹은 다른 비용으로 올리겠다 아니면 그냥 나가라 너 말고도 할 사람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할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장을 얻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과 그 머리 아픔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15% 인상해서 잘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매장이 하나뿐이라면 이런 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권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상권의 변화가 재개발이나 어떤 큰 지자체 그 관공서가 들어오는 것 외에도 작은 변화도 상권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가게가 하나 둘씩 폐업하거나 버스 정류장이 이동한다던가 혹은 미세하게 그 주거 인구들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출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는데요.
손님이 왜 줄었는지 고민할 때는 이미 매출이 상당 부분 꺾여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전에 확인한 방법은 간단한데요. 카카오톡에 다비스라고 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검색량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랑구 맛집, 중랑역 맛집, 무슨 구 맛집과 역 맛집의 검색량, 한 달 검색량을 보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8,500 정도 나오던 검색량이 5,00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상권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과 이는 매장이 서서히 침몰한다는 개념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보, 마케팅의 부재입니다. 맛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단골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고 한들 일주일에 2번 이상 오시는 손님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단골 방문 사이사이에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와주셔야지 매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입소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우리 매장이 여기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저희 매장도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건 착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까 참고하세요. 사장님들만 몰래 보세요. 여섯 번째는 운영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보통 잘 되는 매장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명확합니다. 오픈 마감 매뉴얼, 직원 교육 매뉴얼, 손님 응대 매뉴얼, 컴플레인 시 대처 상황, 그리고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매번 사장님이 지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은 직원들한테 매번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직원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고 또 퇴사하고 다시 뽑고 다시 교육하는 이런 악순환에 메비우스의 띠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줄 서는 가게가 망하는 이유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먼저 지치셨고 그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일까요? 겉만 번지르한 거 말고 실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매장의 매출이 아니라 수익 구조체를 다시 짜야 됩니다. 우리 매장의 모든 메뉴들의 원가를 다시 계산하세요. 그리고 국내의 유명한 대박집들의 메뉴들과 비교 분석해서 양이라든가 구성, 그릇 등을 비교해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 사장님들도 만족하고 손님들도 우와 할 수 있는 그 메뉴 구성으로 바뀌실 수가 있는 거죠. 잘 되는 음식점들은 거의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장님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만드세요. 매뉴얼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장님 매장은 사장님이 제일 잘 알듯이 그 내용을 글로, 표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어떤 잘하는 직원 한 명의 역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의 접객 매뉴얼, 오픈부터 마감까지의 업무 매뉴얼, 컴플레인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모든 매뉴얼들을 카톡으로 매일같이 보고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분명 반발도 있을 거지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장님이 신경 쓰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신경 쓰고 뭐 했어 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알바 방 따로, 직원 방 따로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저는 그것만 체크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남들 다 아는 돈만 쓰는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마케팅을 하세요. 트래픽 노출이 광고의 첫 번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출되고 보여지기만 한다고 손님들이 저희 매장에 방문할까요? 마케팅 비용에 1억 넘게 써보 제 견해에 따르면 손님들은 사장님의 생각, 우리 매장의 손님들과의 이야기, 그 가게의 색깔을 나타냈을 때 더 많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스토리를 다양한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올려보세요. 돈은 들지가 않습니다. 광고가 돈만 쓴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디테일한 광고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장님의 건강이 첫 번째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사장님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사장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모두 위임하고 맡기세요. 사장님은 설거지하고 재료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장을 알리고 홍보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장님의 건강이
제일 첫 번째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매출 올려준다 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많으신 거 아시죠? 하지만 진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일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해보긴 한 거야? 좋은 말로 포장하고 매출이 몇 배 증가할 수 있다는 말, 정말 과연 사실일까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장사수업 이 팀장은 외식업 경력 20년, 그리고 제 브랜드를 10년 넘게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하나하나 선보이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손님, 사장님, 직원, 그리고 가족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장사수업 이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